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조기 대선 운운하면서 대통령의 시간을 뺏는 것은 당이나 대통령이나 국가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왜냐? 탄핵이 인용돼서 대통령의 주검 위에 새로운 정권 창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핵의 인용을 막고 탄핵의 기가 각하를 위해서 총력전을 전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단계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올바른 결정입니다. 구속기간 10일 넘었습니다. 공수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없습니다. 결국 절차적인 불법성 지적한 거 맞습니다.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 결정도 옳습니다. 이제 헌재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각하시키는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12월 14일 국회에서 의결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란죄 부분 삭제했습니다. 그 당시에 헌재가 국회로 탄핵 소추안을 각하시켜서 다시 재의결 절차를 거쳤어야 합니다. 이것은 절차적인 최대 흠결, 왜? 탄핵 소추의 동일성 원칙을 위배했기 때문입니다. 또 헌재는 헌재법 스스로를 위반한 사례가 무려 10여 차례가 넘습니다. 헌재법 21조, 32조, 40조, 51조 등 특히 헌재법 32조에 보면은 재판 중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자료 송부 요구를 할 수가 없다 함에도 불구하고 내란죄 관련 혐의에 관련된 피고인들, 주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진술서에 대한 송부 촉탁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또 헌재법 40조,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312조에 의하면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피고인이 혹은 주요 증인이 불인정할 때, 인정을 못할 때는 증거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 능력을 인정해버렸습니다. 이것도 헌재법 40조 위반. 이러한 위반 사례가 무려 10여 차례가 넘기 때문에 경희대 명예교수이신 허영 교수님, 대한민국 헌법학계 최고 태도인 허영 교수님께서는 10여 차례가 넘는 위법 사례를 저질렀다. 헌재가 국민의 신뢰를 이렇게 얻지 못하면 가루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앙지법에서 직경부장 판사가 절차적인 정의, 적법 절차의 원칙을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원칙이 헌재 탄핵 심판에도 적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절차적 정의를 위반한, 절차에 있어서 최대의 흠결이 있는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는 정당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탄핵 인용은 정당성을 애초에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탄핵안이 각하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어떤 충동을 헌재 재판관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우리는 헌재 앞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헌재 앞에는 전지영 자매님, 김보선 목사님, 이분들이 이 단식 시위, 전지영 자매는 벌써 14일째 하고 있고 김보선 목사님은 7일째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삭발식에 나가서 오늘도 또 삭발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탄핵을 반대하고 나라를,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많은 시민들이 가서 거기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가만히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헌재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헌재 앞으로 나가는 걸 제기해서 제가 지금부터 시위를 하자, 릴레이 시위하자, 24시간 돌아가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2시부터 기자회견을 하고 2시부터 릴레이 시위하고 계속해서 박태출 의원, 장동욱 의원, 강승규 의원, 김성계 의원, 이현수님 많은 분들이 동참하실 겁니다. 결국 예전에 클린턴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하고 처음 대통령 선거에 나갔을 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상한 집단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입법 독재, 이로 형연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오직 권력 찬탈을 위해서 이 정부 끌어내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힘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독재 막을 수 있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 항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회 해산입니다. 솔직히 대통령이 돌아와서 임기단축 개헌을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똑같은 192석의 거대 야당을 첩하면서 어떻게 국힘이 이르대로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회 해산만이 답이다, 이런 생각을.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국회의원 총사퇴 결의를 하죠. 야당 하는 거 보십시오. 비상연체 하루에 2-3번 합니다. 또 바깥에 광장 시위에 나가, 다시 돌아서 또 의원총회, 그리고 밤새 대기하고. 적어도 우리는 이걸 막는 입장에서 야당보다 더 처절하게, 절실하게, 전투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총사퇴 결의를 하죠. 비대위원장에 맡기고 우리도 혼자 앞으로 나가자, 이것을 저희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필생즉사, 필사즉세, 그 말이 결국 헛말이 아니다. 죽으려고 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것이 가장 우리 귀에 새겨야 할 대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질문, 응답, 답해 봐. 의원님이 제안하신 밀레이 시위나 헌법재판소 앞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당 지도부도 공감대를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뭐 박대출 의원이나 강승규 의원이나 김석기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 다 동의하고 계십니다. 밤샘 24시간 24시간. 원외 당협위원장님들은 2시간씩 릴레이로 밤새 축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부터 할 겁니다. 또 의원님들 돌아가는 거 2시간씩? 아니요. 원외 당협위원장님들은 2시간씩 하고 국회의원들은 24시간 하자라는. 그래서 1인 시위가 됐든 뭐 2인 시위가 됐든 우리가 헌재 앞을 지켜야 된다. 어젯밤에도 민노총 조합원들로 보이는 분들이 와서 헌재 앞에 있는 시민분들 쫓아내려고 일대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기대에는 적어도 기대는 미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지금 그런 시점이다. 지금은 국가 체제수호 전쟁하는 겁니다. 체제수호 전쟁. 민주당 이재명 대표님 권력을 잔인하게 사용하겠다라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권력을 잔인하게 사용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체제수호 전쟁하는 입장에서 보다 결연되게 굳건하게 서서 대한민국 체제 수호를 위해서 뭘 해야 할 건가, 우리가 보다 전투적으로 임해야 된다. 지도부가 나서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현재 선거 결과 나올 때까지 하시는 그렇죠. 선거 결과 나올 때까지. 그거는 앞으로 헌법 개헌 뭐 특이한 헌법 개정 때 얘기하는 거고요. 국회 해산권을 주자 말자, 뭐 그거는 앞으로 차차 논의해야 될 문제다. 헌법 개정 시에. 근데 이런 식으로 국민이 제대로 일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도 똑같은 의미예요. 적어도 국회 예선에서 새롭게 총선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적인 기대에 순응합니까? 이런 국회가 무엇가 그렇게 소용이 있습니까? 국회가 가장 비생산적, 가장 소모적인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 해산만이 민주당 입법 독재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됐죠?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국회 해산을 지금은 뭐 어쨌든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총사퇴 결의를 하고 비대위원장이 갖고 그런 식으로 일단 탄핵 선고 때까지는 같이 싸우자. 민주당보다 더 처절하게, 절실하게, 적극적으로 싸우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금 공소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수사도 재판도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공소 기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직영 부장판사의 어떤 그런 절차적 정의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공소 기각으로 결론이 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소 기각. 왜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 있습니다. 공수처가 내란죄 혐의와 관련돼서 직권남용죄 혐의와 관련돼서 내란죄 수사를 한다. 이것은 내란죄나 직권남용죄 범죄 성질이나 구성 요건이나 범죄의 중대성이 너무나 다르고요. 직권남용죄로 현직 대통령을 헌법 84조에 의거해서 소추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애당초. 그래서 공소기각 결정이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됐죠? 안에서 국회 해산 관련해서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자, 그런 말씀 안 하고 이제 같이 일단 헌재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에 동의하는 분들 많습니다. 됐죠? 예, 또 있으세요? 예.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